안녕하세요. 저는 더일 피부과 박주혁 원장입니다. 최근 콜라겐 부스터, 스킨 부스터가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죠. 저는 오늘 그 피부과 레지던트 원장님들, 그리고 이런 콜라겐 부스터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. 사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이고 복잡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고 짧고 쉽게,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헤비 유저로서 조금 프랙티컬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그 ECM,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흉터 치료를 한다 또는 색소 치료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 타겟, 티슈 자체에만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, 최근에 이제 ECM을 자극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물질을 넣어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다른 치료에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더라도 뭔가 뭐 수분이면 수분, 또는 뭐 모공이면 모공, 진정이면 진정, 이런 그 목적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를 다른 치료를 할 때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좀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같이 사용도 많이 하고요. 사실 예전에 이제 필러 같은 것들을 많이 썼었잖아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필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볼륨아이징 이펙트가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필러, 스킨 부스터가 이 필러의 영역을 점점 더 좀 차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되게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한다면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물광주사,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한다면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물광주사라고도 불렸던 히알루론산 기반의 그런 최근에 이제 신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죠. 이런 스킨 부스터들, 그리고 이제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N이라고 하죠.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뭐 리쥬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최근에 이제 카피 제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대단히 좀 한국에서 인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이 콜라겐 부스터,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사실 이 콜라겐 부스터는 되게 이제 원장님들이 뭐 폴리머라든지 또는 콜라겐 그 스티뮬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. 저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이게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의사가 아닌 분들에게는 이 뭐 폴리머나 이런 단어보다는 이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훨씬 조금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그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뭐 폴리머나 또는 뭐 스티뮬레이터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, 이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종종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콜라겐 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. 논 크로스 링킹 HA, 뭐 크로스 링킹 HA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최근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알루론산 기반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그 모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글리세롤 같은 그런 물질을 넣어서 이제 보습을 조금 강조하고,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PN 성분의 이제 스킨 부스터도 많이 나왔죠. 네, 최근에 이제 그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카피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네,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. 되게 이제 뭐 연어 정수에서 추출한 DNA, RNA, 생체 복합 물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, 되게 이제 그 의사분들 말고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은 이제 연어 주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사실 그 혹시라도 이런 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보통 분들이 이제 연어 주사 얘기를 하시면 PN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.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.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각자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, 이 PDLLA, 특히 이제 주베룩이 가지는 이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, 이 되게 이제 다른 제품들은 CMC를 많이 쓰는데 이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큰 의미를 가집니다. 이게 사실 이 주베룩이라고 하는 제품이 대단히 좀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. 사실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어떤 콜라겐 부스터들보다도 보통 그 일반
환자분들한테 대단한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, 사실 그 주베룩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대단히 이제 그 의사분들에게 허들이 낮은,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사실 그 히알루론산이 특히 이 주베룩이라고 하는 제품을 정말 좀 쉽게, 좀 넓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인젝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요즘 주입을 많이 하는데, 이제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이 CMC 이 물질이 사실 그 인젝터 사용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좀 막히게 좀 만드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에 정말 인젝터 사용이 대단히 좀 편하죠. 물론 이제 그 희석을 좀 짙게 하면은, 마찬가지로 좀 인젝터가 막히기도 합니다만,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수많은 그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중에서,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젝터 사용에 가장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은, 현재로서는 이제 주베룩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넓게, 그리고 좀 의사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,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콜라겐 부스터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PCL 같은 경우에 이제 볼륨아이징 임팩트는 대단히 크지만, 조금 이제 초심자가 다루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PDO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실은 뭐 노즐의 형성이라든지 이제 파이브로시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적습니다만, 사실 이제 PDO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PDO를 좀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까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. 반면에 이제 PLLA나 PDLLA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그 PLLA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,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느낄 때는 PDLLA나 PLLA나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제 그 PLLA 같은 경우에 사실 그 PLLA가 아니라 그 다른 콜라겐 부스터 이제 강의에 가면은 대단히 이제 뾰족뾰족하다,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, 뭐 이렇게 공격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만, 실제로 정말 그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많이 일으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PLLA나 PDLLA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습니다만, 다만 이제 PDLLA가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나오죠.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라고 하는데,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노듈 같은 게 생겼을 때, 이 유리 전이 온도가 PDLLA가 조금 더 낮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,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, 열을 좀 가해준다면, 사실 이게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그 상태에서 뭔가 좀 이 노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,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좀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부분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PDLLA가 좀 초심자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좀 편한 측면이 있죠.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에 비해서. 그래서 이제 그 주베룩 같은 경우에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,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유래 줄기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섬유 모세포를 활성화시키고, 그리고 콜라겐 섬유, 일라스틱 섬유, 탄력 섬유 뭐 이런 것들을 증가시킨다 라는 건 뭐 너무나도 잘 알고들 계시죠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들인데요. 이 주베룩이 한마디로 이제 그 주베룩을 주입을 했을 때,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그런 손상을 좀 막아서 4주 후, 8주 후 그 주베룩을 맞고 UV를 쬐을 때 손상의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다른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, 이 주베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주베룩을 주사를 했을 때, 사실 이게 이 주사를 해서 이 볼륨아이징 임팩트가 나타날 때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단순히 이게 그냥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뭐 일라스틱 섬유가 이제 축적돼 가지고 이렇게 볼륨아이징 임팩트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
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.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DLLA 주베르그를 주입을 했을 때, subcutaneous white adipose tissue의 지방 생성 인자들이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됐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방층 두께가 그 주베르그를 주입을 했을 때 나중에 2주 후, 4주 후, 8주 때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디포사이트의 이제 크기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 아디포제네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두께가 증가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게 다고요.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메디컬 에스테틱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